자,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 없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.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빚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태어날 때 빚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? 아니죠. 빚 없는 건 디폴트 값 아니에요? 기본값 아니야?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원래 빚 없이 사는 거잖아. 근데 뭐래끼리 빚이 생기는 거야.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많으면, 얼마나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면 빚 없는 게 가장 부럽대요. 이게 부러워하는 게 맞아? 빚이 없는 게 뭐 대단한 거야, 여러분? 빚이 없는 게? 별거 아니잖아, 여러분. 어떻게 빚 없는 사람이 뭔가 추앙받아야 되고 뭔가 대단한 존재로 인식돼야 되는 거죠? 대단할 게 없잖아, 여러분. 그럼 얼마나 빚 때문에 고통받고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, 이게?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빚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소리 되거든요. 빚을 못 갚는데 빚을 진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못 갚을 빚을 왜 졌냐고. 좀 우리나라 대출 문화가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게, 대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기보다는 대출하더라도 자신들이 갚을 만한 능력이 있고 변수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최대한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, 이게. 왜? 우리나라 이 대출 문화가 참 썩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최대한 빚을 많이 내는 것만 생각하지 나중에 뒤책임 같은 건 없어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죠. 은행 대출을 우습게 생각한 거지.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는 변동금리 아닙니까? 변동금리. 국제 정세에 따라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갔잖아, 이게.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생각 안 한 거지, 이게. 왜 이렇게 빚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저는 있잖아요. 뭐 제 신조가 있거든요.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남한테 짐이 되지 말자.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자. 이게 제 모토예요. 내가 뭔가 그릇이 안 되면 뭐 대출 봐서 뭐 이것저것 하지 말자. 그래서 전 나는 잘 살았다 생각하는 게 뭐냐, 아직까지 살면서 은행 창구에 가 대출을 받아봤다거나 지인들한테 돈을 꼰 적은 꺼주고 못 받은 적은 있어요. 꺼주고 못 받은 적은 있어. 네. 큰 돈 아니지만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약간 발끈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니까. 어쨌든 빚을 졌으면 감당해야죠.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. 대출 받을 때 본인들이 서류에 직접 서명했잖아요. 본인 손으로 서명했잖아. 유한 거잖아요. 유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. 이제 와서 왜 그래. 근데 이 빚 갚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, 이게. 정말 쉽지 않아. 특히나 지금 뭐 빚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. 5천만 원, 억 단위까지 가시는 분들. 쉽지 않죠, 이게. 돈 모으는 거 빚 갚는 거 훨씬 더 어렵죠, 왜냐.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예금 금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. 훨씬 더 세기 때문에. 거기다 빚을 갚으려면 일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냥 하는 일만 해가 갚는다, 이거는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막 투자 쓰리자까지 하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해야 돼.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, 여러분.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돼. 그렇게 할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요. 여자분은 아예 택도 없고요. 남자들도 사실 막 투자 쓰리자 이제 쉬운 날 없이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려워요. 그거 굉장히 멘탈도 써야 되고 체력과 근성도 있어야 되고 오기도 있어야 돼.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. 애초에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. 근데 그렇게 해야 갚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야. 그냥 지금 하는 일만 해가 갚으면 세월아 내월하죠, 이게. 그래서 뭐 본업하면서 뭐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고달프죠. 걔도 쉬지도 못하고.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결혼 같은 거 포기하고 살아야지. 어쩔 수가 없죠. 근데 본인이 감당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수밖에.
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빚 있는데도 다 끌어모아 아파트 사는 걸 왜 불쌍하게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. 사회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은근 측은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죠.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 레이스 모델 옵션 및 몇 가지 추가하면 5억가량 합니다. 전용 가방은 5천만원 정도 하고요. 차에 미친 어떤 사람이 5억원 차량을 사는데 빚을 3억을 땡겨서 산다고 하면 저 미친 새끼 이러면서 집을 4억원 빚냈다고 하면 응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그게야말로 미친 거죠. 빚 있는 대로 땡겨서 집 싼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.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일으켜서 사는 그 사회현상이 미쳤다는 겁니다.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그래서 3, 40년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 강요당해서 그 집을 산 게 아니죠.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. 마케팅에 속았든 자신의 탐욕에 눈이 돌아가 스스로를 속였든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으니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그렇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. 이게 왜 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습니다.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잖아. 모든 투자, 모든 대출은 자기가 한 거예요. 누가 떠민 게 아닙니다. 그거 자기 스스로 선택해놓고 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야. 특히나 영끌붐이 일어났을 때 미쳤죠. 사람들이 막 5억, 6억, 뭐 8억, 뭐 10억도 있어요.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 대출 받은 금액이 한 4억 5천, 평균이 4억 5천. 네. 아파트는 아마 평균적으로 5억이 넘어갈 거예요. 뭐 그 이상 받는 집도 있고 6억 받는 집도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거지.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, 이게. 네, 거래가 안 돼요. 거래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이 망하고 있거든요. 네, 서울은 하루에 몇십 군데씩 망한대. 그 중개사무소가. 네. 근데 그때 사람들이 좀 미치셨었지. 막 자고 올라면 막 2천만 오르고 3천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고생 끝났다. 이제 오르려나 남았네. 그때 사람들이 미쳤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제 의견이. 그때 막 집값이 말도 안 되게, 지금도 집값이 말도 안 되긴 하거든. 그때는 막 쭉쭉 올랐을 때 있잖아요. 자고 올라면 오르고 막 그랬던 시절.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돌아갔죠. 지금 안 사면 못 산다. 그래서 그때 막 대출 받을 수 있고 다 받고 본인 대출 안 되면 이제 친정이나 처가에 손 벌리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서. 그러니까 이 영끌이 그냥 부부끼리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부부 대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사촌, 친정, 시댁까지 다 손 벌린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부부끼리 저 이제 그만한 대출을 받는 게 역부족인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럼 여기에 손 벌리는 거지. 거기다가 또 미친 게 뭐냐 하면 그때 한창 이제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을 때 사람들이 인생 끝난 줄 알아가지고 차를 덜컥 구입했어요. 오랄부로. 그래서 그때 많이 팔린 게 G80 많이 팔렸어요. G80이나 GV80. 네. 비싼 차들이 있죠. 뭐. 그리고 BMW 730i도 많이 팔렸어요. 그것도 비싸잖아요. 미쳤지. 그리고 벤츠 E클래스랑 이제 S클래스도 좀 팔렸던 걸 알고 있는데. 네.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안 나갈걸? 이거 팔려고 하면. 벤츠도 왕년의 벤츠, 지금은 벤츠가 막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. 왜냐면 부담스럽거든 이게. 네. 지금 막 이제 각종 세금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카포들이 막 좀 많이 모는 차 중에 하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카포드도 몸살이고 있거든. 예. 요즘에 딜러들이 매입을 안 해요. 벤츠가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 영끌 하셨던 분들이 오라이브로 차도 많이 구입했습니다. 신차를 많이 구입했죠.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지. 아마 차 파신 집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차 팔아도 아마 감가가 좀 된 상태에서 팔았을 거야. 아마. 지금도 많이 올라가요. 지금도. 문제는 이게 잠깐은 끝나지 않는 거죠. 잠깐으로. 뭐 팔아서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내려간 금액도 비싸요. 지금도 비싸.
그리고 어차피 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영끌이거든요.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. 근데 은행에서 요즘 대출 잘 안 해줘요. 예전과 다르게 은행 대출 안 해줘. 왜냐면 은행도 있잖아요. 함부로 대출해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해줍니다, 이제. 아마 올해부터 이제 영끌에서 제대로 대출금 갚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경매를 많이 붙일 거예요. 빨간 닥지 많이 붙이겠죠. 아마 올해부터 이 법원 집행관분들 많이 바쁠 겁니다. 동해 번져, 서해 번져. 부치로 많이 가야 될 겁니다. 올해부터 아마 내시 법원분들 좀 생길 거야. 서울은 아마 바쁘겠네. 예.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전에 정권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. 원 없이 해줬습니다. 네. 대출 이것저것 많이 해줬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리미트가 없었습니다. 원래 같으면 1억도 벌 받더라 했는데 맞잖아요. 1억도 벌 받더라 했는데 은행에서 막 이렇게 뭐 저금리로 해주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3억 4억 우습게 얘기하잖아요. 야 3억까지 되겠어? 야 더 받아. 나중에 팔면 되는 거지. 비싸게 올라가 그때 팔면 더 이득. 그래가냐 야 더 받아. 괜찮아. 야 너희 대출 안 나오지? 그러면 부모님한테 대출 받아라 그래.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. 뭐 5억리 대출 받잖아. 그럼 부부끼리 해서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야 너희 부모님한테 좀 해달라 그래 대출. 부모님 그 주담대로 해달라 그래. 그래서 이게 다 묶여있어 이게. 예. 이게 부부끼리 묶여있는 집도 있겠지만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그 집안 어른끼리 막 사촌끼리 막 묶여있어요. 거미지처럼. 그래서 영끌 때문에 이제 아마 가족 사이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이게. 굉장히 나쁠 겁니다.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다 연관돼 있으니까. 서울은 좀 많이 연관돼 있을 거면 아무래도 또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.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식의 부동산은 있으면 안 됩니다. 앞으로. 그까지 집이 뭐라고. 물론 집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.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. 이런 식으로. 오히려 그런 집을 무턱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통받는 거죠 이게. 많이 주장했죠. 벼락까지 영끌 막 주장했죠. 막 그때 2021년에 그 보면 어떤 얘기 있었냐면 직장인 A씨는 뭐 주변 동료 직원이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5천만 원 올라서 먼 섬만 바라보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부추기는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. 그때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바심 많이 내게 했지 막. 그리고 부동산 관리 기사들이 막 지금은 안 믿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 다 믿었단 말이야. 뭐 수도권에 뭐 어떤데 막 호재라고 하면서 막 개발 호재라고 하면서 분양 경쟁률 뭐 50대 1 하면서 분양 경기 치열하다고. 그때 한창 2020년 21년에 그때 분양 받겠다고 막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. 진짜로. 모델하우스 막 발디딜 틈이 없어. 지금은 한산하지만 그때는 장난 아니었잖아. 그만큼 미쳐있었죠 어떻게 보면. 오히려 사람들이 미쳐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야. 사람들이 뭔가 정신 나가 있을 때, 뭔가에 그냥 꽂혀있을 때가 더 위험해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. 열풍이다, 광풍이다, 대세다 하는 것들은 따르지 마시기 바랄게요. 아무튼 무턱대고 그렇게 과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